저희 집은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아서 본가에 가지 않고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틈을 타 룸메의 짐을 싹 빼버렸네요. 같이 사는 걸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친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.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친구가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. 내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. 우선 저는 보증금 1억에 월세 60 하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. 제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버는 편이라 월세가 나가는 건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. 딱 3개월만 저희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요. 그러면서 보증금만 모으면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월세 60만원 중 40만원을 본인이 내겠다 했습니다. 사실 60만원이 저에게 큰 액수가 아니었기에 굳이 안 보태줘도 됐었고 같이 사는 게 더 불편했지만 딱 3개월이라는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.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사 갈 때나 여행 갈 때 친구가 자주 돌봐줘서 고마운 게 많았거든요. 아마 집사님들은 아실 겁니다. 고양이는 어디 맡기기도 불안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호텔도 불안하다는 걸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. 친구로 잠깐 만나서 놀 때는 죽이 척척 맞는 것 같았는데 같이 살게 되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. 일단 뒤지게 더럽습니다. 꾸미는 건 빡세게 꾸미면서 안 치우고 살아요.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 솜이나 면봉, 휴지, 떨어진 가루 같은 건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절대 안 치웁니다. 귀를 후빈 면봉은 세면대 위에 그대로 두고 라이터로 면봉을 지져 속눈썹을 올린 다음 까매진 면봉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둡니다. 제가 왜 그 더러운 잔해물들을 봐야 하냐고요. 거기다 공용 공간에 대한 기본 매너가 없습니다.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는가 하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고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놔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열받더라고요. 화장실 물도 실수로 안 내리고 나올 때가 많아서 안구 테러도 여러 번 당했었고요. 씻고 나면 머리카락도 정리 안 해서 매번 제가 해야 했습니다. 어디 그뿐인가요? 공용 공간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도 안 맞았지만 개인적인 공간은 더했습니다. 배달 음식 먹어놓고 자기 방에 쓰레기를 모아두는데 처음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땐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아니 먹었으면 치워야지 봉다리에 담아 묶어두고 구석탱이에 짱 박아두는 건 무슨 심리죠? 그러고는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짜리 종량제를 가져와서 버리는데 그렇게 큰 종량제 봉투도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환장할 노릇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정말 최악 오브 최악은 남친 데려오기입니다. 자기 방에만 있으니 괜찮지 않냐는데 전혀요. 둘의 애정행각 소리가 다 들립니다. 몰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. 특히 잘 때 몰래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을 감아줬더니 데려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모로 더러운 꼴을 많이 봤었네요. 3개월만 산다는 것도 벌써 2배가 넘었고 몇 번이나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나가라는 말도 했지만 돈이 없다, 집이 없다 이 소리만 반복하기에 결국 명절을 틈타 친구가 집에서 내려간 사이 짐을 다 빼버리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. 월세라도 제깍 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제 성질만 버릴 것 같아 내쫓았습니다. 친구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짐을 확인하고 나면 알아서 하겠죠.
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들어가던 길바닥에서 살던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. 절대 친구랑 같이 사는 짓은 하지 마세요. 친구로 만나는 거랑 같이 살 부대 끼고 사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. 그래서 저는 미리 보내준 다음 달 월세비 40에서 청소비를 제하고 돌려준 뒤 손절할 생각입니다. 더러운 애랑은 진짜 상종하지 마시길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미친년이네요.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남친을 데려오다니.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나 보네요. 그러니 저리 더럽죠. 정말 잘하셨어요. 진작에 보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내보내서 다행입니다. 두 번째. 죽이 맞아 매일 만나서 다 알 것 같은 친구와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 결혼 말고는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 뻔뻔한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. 세 번째. 제 얘긴 줄 알았네요. 저는 26평 아파트에 혼자 살았는데 거실에서라도 자게 해달라며 딱 한 달만 있겠다 했습니다. 그런데 차일피일 3개월이 넘어가더라고요. 그러다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했었는데 부모님과 일정이 안 맞아서 새벽에 집에 갔더니 남친과 그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파티를 했더군요. 심지어 그 남친은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.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저를 얹혀 사는 사람으로 소개했었다는 거죠. 가족 사진도 제 개인 사진들도 다 치워져 있었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이틀 뒤에 바로 내보냈습니다. 이전에 빌려준 돈 600만 원도 받았어야 했는데 질질 끌면서 1년이 걸렸네요. 저는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해도 못 도와주는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. 아무도 못 믿겠어요. 제발 남의 선의를 트라우마로 갚지 맙시다. 네 번째. 월세 40에 남친까지 재워줘, 군소리 없이 청소해줘, 짐 보관해줘. 몸에서 부처님 살이 나오실 듯 하네요. 짧은 글에서도 인품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처신하시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상식을 상실한 친구와는 부디 절연하세요. 예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. 다섯 번째. 저도 절친이랑 기숙사 룸메로 살다가 의절했어요. 먹은 거, 화장도구 다 쓴 거, 뭐 닦은 휴지 등 쓰레기도 제때 안 버리고 음식 먹다 남은 건 대충 냉장고에 쑤셔 넣더니 그대로 한두 달이 넘게 방치했습니다. 화장실을 쓰고 나서 여기저기 붙은 머리카락과 자기 생리대도 제대로 안 치우고 나오더라고요. 진짜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. 친구라 다행이네요. 내쫓을 수 있어서. 저희 집은 남편이 그렇게 더럽거든요. 혼자 쓰는 방은 아예 문을 닫고 안 보고 있습니다. 치워봤자 바로 엉망이라서요. 근데 이게 시모랑 시누이가 똑같습니다. 방만 더러운 게 아니라 위생 개념도 없어요. 시골 출신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렇더라고요. 사람이 더러운 건 다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. 일곱 번째. 저런 여자들이 의외로 많아요. 저도 예전에 선배 언니가 하도 부탁해서 같이 살았는데 속옷을 모았다 빨고 처먹은 것도 잘 안 치우더라고요. 제일 더러운 게 화장실 물을 잘 안 내리는 거였는데 모아서 내린다나 뭐라나. 아무튼 더러워서 선배고 뭐고 나가라고 지랄했더니 나가더군요. 나중에는 제가 결벽증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던데 선배든 친구든 남이랑 같이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